안녕하세요, 오렌지쌤입니다. 오늘은 지오메트릭 패런에 대한 강의 플러스 펜툴에 대한 강의입니다. 우선 지오메트릭 패런은 소화하기에는 다소 용기가 필요한 디자인이지만 옷장을 열었을 때 없으면 왠지 아쉬운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오메트릭이라 하면 사전적 의미로는 기하학적인 기하하게라는 의미의 형용사라 일컬어집니다. 직선, 곡선, 삼각, 사각 등을 결합시켜 나타낸 다양한 추상 모양이죠. 중요한 건 지오메트릭 패런을 이용하여 포토샵의 중요한 드로잉 툴 중 하나인 펜 툴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필요한 기능 또한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부탁드릴 말씀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패션 피플들이 사랑하는 지오메트릭 패런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밑에 첨부해드린 파일을 다운받으신 후에 포토샵을 실행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이 지오메트릭 디자인을 그려보기에 앞서 먼저 중요한 펜툴에 대한 이해를 하고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지금 이 지오메트릭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 먼저 익히시고 펜툴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는 다른 디자인을 통해 더 펜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설명보다는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통해 툴과 기능을 하나씩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펜툴을 잘 익혀두면 자유자재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 영역을 지정할 때도 유용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포토샵에서 브러쉬를 제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하며 더불어 펜툴 사용을 잘 해야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배우실 이 포토샵의 펜툴의 용도는 선택 도구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직접적으로 오브젝트를 만들 때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단축키로는 키보드에서 P를 누르시면 이 툴이 선택이 되고요. 오늘 이 지오메트릭 디자인을 그리는 데 있어 이 펜툴을 사용하실 때 간단하게 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펜툴을 선택한 후에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클릭을 이용해서 직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클릭 드래그를 이용해서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펜툴의 용도 중에서도 이 두 가지 클릭해서 직선을 그리는 방법, 클릭 드래그를 해서 곡선을 그리는 방법,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복잡하게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오늘 이 지오메트릭을 한번 완성해 볼 텐데요. 물론 이 펜툴이 쓰여지는 용도와 부수적으로 펜툴이 더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것까지 배우시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기능들은 오늘 이 펜툴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다른 디자인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겼다면 지오메트릭 패런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디자인을 따라 그려보면서 툴과 스킬을 익히셔야 나중에 영상에 보이는 디자인은 물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포토샵의 툴과 기능들을 이용해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에 보이는 이 지오메트릭 패런, 이 디자인을 다 그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디자인의 원리핏을 찾아 그리신 후에 전개를 하면 이 디자인은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텍스타일 디자인에는 리핏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리핏을 찾아 그 부분만 그려주면 디자인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디자인의 원리핏을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룰러에서 가이드라인을 꺼내 이 부분에서 반복되는 이 부분까지, 그리고 세로도 이 부분에서 반복되는 이 부분까지 지금 보여지는 이 부분이 이 디자인의 원리핏인 거죠. 이 부분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돋보기 툴로 바뀌면 확대를 해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위치시켰는지 확인을 하고요. 자, 가이드라인을 움직이기 위해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커서를 가이드라인 위에 위치시키면 커서 모양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클릭해서 잡으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시 축소를 한번 하고요. 그대로 대각선 부분으로 가셔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자, 정확히 위치시켰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가이드라인 움직이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었을 때 클릭 드래그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디자인의 원리핏을 정확히 가이드라인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툴박스의 크롭 툴, 바로 이 툴이죠. 클릭하셔서 방금 가이드라인으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표시를 해주고요.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에 밀착이 되었는지 확대를 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그대로 대각선 부분에도 확인을 하셔서 맞지 않았으면 이렇게 코너 부분을 잡아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키보드에서 엔터. 원리핏이 이렇게 잘라졌습니다. 자, 그럼 이 원리핏을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기에 앞서서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분들한테 디자인을 설명할 때 지오메트릭 패런에 관련해서는 지오메트릭 패런은 최대한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개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영상에 보이는 이런 류의 디자인들은 원리핏이라 하더라도 다 그리실 필요가 없이, 자, 가이드라인으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디자인의 절반을 나누고 다시 한번 절반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디자인을 가이드라인으로 4분의 1씩 나눠졌죠. 지금 사각 선택 영역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보시면 이거와 반대편 이 부분과 위에 부분들이 똑같습니다. 이 얘기인 즉 이 디자인은 원리핏에서도 4분의 1만 그려서 옆으로 플립시키면 이 디자인은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지오메트릭 디자인은 최대한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개라. 자, 4분의 1로 쪼갰는데 이 4분의 1에서도 더 쪼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봐서는 이제 쪼갤 수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이 부분, 지금 선택 영역이 표시된 이 부분과 바로 맞닿은 이 대각선의 이 부분이 동일하죠. 그러면 이 디자인은 4분의 1이 아닌 8분의 1을 그려서 플립을 시키면 이 디자인은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아닌 8분의 1만 그리면 되는 걸 알았으니까 이 디자인을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자인의 컬러는 벌건디, 그리고 오렌지, 그리고 톱 컬러, 그리고 화이트에서 총 4개의 컬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텍스타일에서 이 컬러를 나타내는 용어가 있는데 도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디자인의 도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디자인의 도수는 4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도와 도수라는 용어는 그냥 알고 계시고요. 자, 이 4개의 컬러를 그리기 위해서 우선 이 디자인을 똑같이 그릴 거니까 이 원리핏을 밑그림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올려드린 영상에도 이러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컨트롤 J를 눌러서 백그라운드를 복사를 하시고 백그라운드를 활성화시키신 후에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가 있죠. 여기 보면 포그라운드 컬러는 블랙,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채우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딜리트 키를 같이 누르시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채워집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화이트로 채워진 걸 확인하시고 레이어 1을 활성화시키신 후에 오페시티 투명도를 조정을 할 텐데요. 정확한 수치로 조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육안으로 봐서 한 이 정도면 내가 그린 디자인이 밑그림보다 잘 보이겠다 싶을 정도로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30% 정도로만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분의 1을 그리기 위해서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쭉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중요하게 배울 펜 툴로 이 디자인을 그릴 텐데요. 펜 툴을 이용하지만 레이어도 이용을 하면서 채널도 같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을 잘 하려면 포토샵에서 레이어의 활용도 잘 해야 되겠지만 채널까지 알아둔다면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말씀 역시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 상태에서 툴박스에 가셔서 오늘 배우실 펜 툴을 클릭하시고 채널에서 뉴 채널, 맨 밑에서 뉴 채널 아이콘을 클릭해서 채널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채널을 이렇게 활성화하게 되면 RGB 눈이 꺼지는데 RGB 눈 다시 활성화 시키신 후에 이 디자인에서 가장 진한 컬러 벌건디 컬러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클릭 드래그죠. 떼지 마시고 클릭 드래그, 그리고 클릭. 자,
클릭을 했는데 직선이 나오지 않고 곡선이 나오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초반에도 설명드렸지만 곡선을 그리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도 얘가 곡선을 그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곡선을 그리고 난 후에 직선을 그리려고 한다면 이 곡선을 그리려는 속성을 없애줘야 하는데요. 그 속성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신 다음에 마지막에 채워져 있는 이 점을 클릭해 주시면 그 곡선을 그리려는 속성을 지워버립니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클릭하면 계속해서 이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좀 더 밑에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화면을 좀 더 위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다음에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셨을 때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은 곡선이네요. 클릭 드래그 해서 곡선 다음에 또 직선을 그려야 하는데 또 곡선을 그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이 마지막 점을 클릭, 그리고 다시 직선, 그리고 이 캔버스를 벗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캔버스가 여기까지이지만 내가 펜 툴을 이용해서 쓸 때 캔버스를 벗어나도 내가 무언가 적용하기 전까지 뭐 컬러를 채우거나 패스를 이용해서 라인을 준다거나 하기 전에는 캔버스를 패스가 벗어나도 아무런 영향은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넘어가서 밖으로 빼시고 다시 캔버스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클릭, 곡선이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을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직선이기 때문에 Alt 키를 누르신 다음에 마지막 점 클릭, 그리고 직선, 그리고 이 부분 뭐 직선으로 그리셔도 되고 곡선으로 그리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저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선에 대한 속성을 없애기 위해서 Alt 키 누르고 다시 마지막 점 클릭, 그리고 다시 곡선 쭉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곡선 그리시고 다시 직선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지막 점 클릭, 그리고 직선. 자, 버건디 컬러가 이렇게 다 그려진 게 아니고 일단 외곽선만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컬러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안쪽 부분도 그려줘야 하죠. 자, 이 부분 클릭, 그리고 직선이니까 클릭, 그리고 이 부분은 곡선이죠. 예, 클릭 드래그. 그런데 여기서 이 밑에 있는 밑그림하고 정확히 같이 동일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밑에 있는 건 단지 밑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릴 때 밑그림보다 좀 더 이쁘고 잘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리시면 됩니다. 밑그림하고 똑같이 안 그리셔도 돼요. 자, 이 부분도 그리기 위해서 자, 이 부분 클릭 드래그, 곡선 속성 없애기 위해서 Alt 키 누르고 클릭, 그리고 여기 직선, 그리고 여기 직선. 자, 이러면 버건디 부분이 다 그려졌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컬러를 채우기 위해서 이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바꿀 텐데요. 물론 이 패스를 컬러로 채우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 지금 이 펜툴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좀 복잡하니까 오늘은 이 지오메트릭 디자인을 그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 그 부분만 먼저 숙지하시고 펜툴에 대한 이해도가 더 생기면 그때 가서 제가 다른 디자인을 통해서 이 펜툴의 다른 부분들까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이 펜툴이 이 디자인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만 일단은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컬러를 채우기 위해서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바꿀 텐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패스가 선택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컬러를 채우기 위해서 포그라운드가 블랙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Alt, Delete를 눌러서 컬러를 채웁니다. 그리고 항상 선택 영역을 쓰시고 난 후에는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해 주십니다. 자, 버건디 컬러는 그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릴 컬러는 오렌지 컬러입니다. 오렌지 컬러를 그리기 위해서 채널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하나 더 만들고요. 방금 그려놓은 알파1이 눈이 꺼졌으니까 다시 한번 키시고 밑그림 여기 RGB 눈도 같이 키시고 오렌지 컬러를 그릴 겁니다. 좀 더 확대를 한번 해서 오렌지 컬러를 그릴 텐데요. 오렌지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 자 드래그, 자 클릭 드래그 곡선 부분. 여기서 이 오렌지 컬러는 이 버건디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버건디 컬러가 이 오렌지보다 더 진한 컬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진한 컬러가 이 오렌지 부분을 덮어도 보이지 않게 컬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렌지를 지금 그리실 때 버건디하고 겹쳐지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레이어에서 컬러를 채울 때 확인하시고요. 지금은 버건디 컬러를 겹쳐진 상태에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곡선을 그렸기 때문에 그 다음도 곡선을 그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서 키보드에서 Alt키 누르고 자, 점 클릭, 그리고 직선, 그리고 이 부분 직선이죠. 직선 그리시고 여기 오렌지 컬러가 하나 더 있죠. 자, 여기도 클릭, 클릭 드래그, 그리고 곡선 다음에 직선으로 바뀌어야 하니까 Alt 누르고 클릭, 자, 클릭, 클릭. 이 오렌지 부분도 컬러를 채우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선택 영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컬러를 채우기 위해서 포그라운드 블랙 확인하시고 Alt 딜리트 눌러서 컬러를 채워줍니다. 선택 영역을 쓰시고 난 후에는 컨트롤 D를 눌러서 항상 선택 영역 해제해 주시고요. 그러면 버건디 컬러와 오렌지 컬러를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더 그려야 할 만한 컬러는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은 토프 컬러인데 어차피 버건디 컬러를 그려서 막아놨기 때문에 컬러를 채울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화이트 이런 화이트 부분은 이 화이트 부분도 컬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건디 컬러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그려놓은 디자인을 플립시키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다 뚫려 있어서 컬러를 채울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은 플립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미러를 시키고 난 다음에 컬러를 채울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컬러를 채우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그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그린 두 컬러를 레이어로 가져가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 텐데요. 그 전에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방금 그려놓은 이 두 컬러, 이 끝부분을 보시면 안티라고 그래서 약간 블러리하죠. 블러리한데 이렇게 블러리하게 되어 있으면 컬러를 정확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채우고자 하는 컬러를 이곳에 채우게 된다면 그 컬러와 지금 맞닿아 있는 컬러의 중간 부분에 약간 블러리한 현상이 생겨서 정확하게 컬러를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안티 부분을 없애 줄 텐데요. 이 안티는 어떻게 없애느냐? 키보드에서 Shift 컬러를 누른 상태에서 채널을 다중 선택할 텐데요. 안티를 없애고 싶은 이 두 개의 채널, 자,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다중 선택을 한 후에 지금 이 안티를 없애기 위해서 메뉴바에서 이미지 그리고 어드저스트먼트 가서 보면 중간에 트레스홀드라는 게 있습니다. 점점점, 이거는 트레스홀드에 관한 창이 뜬다는 얘기겠죠. 클릭을 하시면 트레스홀드가 창이 떴습니다. 그럼 뜸과 동시에 프리뷰가 체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티가 사라진 채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스홀드를 이용해서 안티를 없애줄 텐데, 이 트레스홀드는 앞으로 디자인하면서도 자주 쓸 메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수치를 이동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확인한 후에 오케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려놓은 오렌지와 버건디의 안티를 없앴습니다. 그럼 컬러 채우기가 굉장히 용이하겠죠. 이 상태에서 레이어에다 컬러를 채울 거니까 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뉴 레이어 하나 만들면 자동적으로 알파의 채널들이 눈이 꺼지는데, 굳이 이 알파 채널에 눈을 켜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켜놓으면 내가 채우려고 하는 부분을 다 가리기 때문에 이 알파 채널에 눈은 꺼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한 가지는, 내가 채널에 그려놓은 그림들을 레이어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채널에 있는 모티브들을 레이어로 옮기시려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가져가고자 하는 채널을 클릭합니다. 그럼 그게 선택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어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원하는 컬러를 채울 텐데, 여기서는 연습이니까 일단 아무 컬러나 채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연습하시는 분들의 원하는 컬러를 채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상에 보이는 이 컬러 외대로 채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영상에 보이는 컬러대로 채우기 위해서 방금 전에 오페시리를
30%로 줄여놨는데 다시 오페시티를 100%로 올려서 원래 이 컬러를 툴박스에 있는 이 아이드로퍼 툴, 이 아이드로퍼 툴은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때 쓰는 툴입니다. 자, 아이드로퍼 툴을 선택하시고 제가 원하는 컬러, 일단 오렌지 컬러를 원하니까 오렌지 부분에 커서를 놓고 클릭하시면 포그라운드 컬러로 그 컬러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만들어 온 레이어 툴을 활성화 시키신 후에 포그라운드 컬러를 채울 거니까 Alt 딜리트를 눌러서 컬러를 채우게 됩니다. 지금 원본 밑그림의 컬러하고 똑같기 때문에 채워졌는지 아닌지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럴 때는 여기서 선택 영역 쓰시고 난 후에는 항상 Ctrl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그림의 눈을 잠시 한번 꺼보겠습니다. 끄면 방금 채워진 오렌지 컬러가 보이시죠? 레이어 2에 활성화된 레이어 2의 컬러가 채워졌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버건디 컬러를 채울 겁니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채널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 나서 원하는 컬러가 버건디죠. 지금 아이드로퍼 툴이 계속 선택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원하는 컬러 버건디 선택을 하시고 포그라운드에 그 컬러가 들어오면 버건디 컬러가 들어오면 Alt 딜리트를 눌러서 컬러를 채우시고 선택 영역은 쓰셨으니까 Ctrl D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자, 그럼 밑그림의 눈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렌지 컬러와 버건디 컬러가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려놓은 오렌지 컬러를 이 버건디 컬러가 덮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겹쳐지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에서 더 채워야 될 컬러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톱 컬러, 지금 보이시는 이 톱 컬러 이 부분도 채울 수가 있고요. 막혀져 있는 이 Y 부분, 이 부분도 컬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툴이 아이드로퍼 툴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이 톱 컬러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그라운드에 그 컬러가 들어왔으면 이번에는 선택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컬러를 채우기 위해서 버킷 툴을 사용할 겁니다. 컬러를 채우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 쓰는 툴 중에 하나인 이 버킷 툴을 이용해서 방금 전 채취한 이 컬러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방금 전에 선택한 컬러 채우시고요. 이 부분은 Y시기 때문에 Y 컬러를 채울 텐데요. 백그라운드가 Y시라 컬러를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잘 확인할 수 없을 텐데, 자, 백그라운드 눈도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버킷을 쓰는데 포그라운드에 있는 컬러를 채우게 되죠. 근데 이제 포그라운드 컬러가 지금은 톱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Y 컬러를 채우고 싶을 때는 물론 클릭해서 컬러 피커 창이 뜨면 White로 바꾸셔도 되지만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White이지 않습니까? 그럼 굳이 클릭해서 White 컬러를 만들지 마시고 툴박스에 보면 여기 화살표 모양인데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가 스위치가 됩니다. 컬러가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고 키보드에서는 X키를 누르게 되면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가 스위치가 됩니다. 이 키를 이용해서 컬러를 스위치 시키시고 포그라운드가 White로 바뀌었을 때 그때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다른 부분은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컬러를 채우게 되면 전체가 다 채워지니까 막혀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그릴 것도 없고 컬러를 채울 게 없죠. 그러면 다음 과정인 미러 플립을 시켜서 4분의 1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그림 다시 30%로 세팅을 하고, 자, 반대쪽 여기 8분의 1 반대쪽에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2 활성화 시키신 후에 Ctrl J 레이어 복사를 하고 Ctrl T 누르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서브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호리젠탈을 시키든 버티컬을 시키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뒤집기만 하면 되니까 둘 중에 일단 하나를 아무거나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얘를 돌릴 텐데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 바운티 박스 바깥쪽에서 커서 모양이 이렇게 휘어진 커서 화살표
커서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갖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4분의 1 디자인이 완성이 됐죠. 자, 4분의 1이 완성이 됐으면 2분의 1을 완성하기 위해서 얘를 또 반대로 넘길 텐데, 레이어를 보시면 똑같은 이 모티브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키보드에서 컨트롤 E를 눌러서 멀지를 하신 후에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다시 한번 복사하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번에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플립을 시킬 거니까 허리젠탈을 누르신 후에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반듯하게 그대로 옆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부분이 잘 맞았는지 확인을 하고 엔터.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위로 옮길 텐데요. 그 전에 두 개의 레이어, 나눠져 있는 두 개의 레이어를 다시 한번 컨트롤 E를 눌러서 멀지를 하고, 위로 플립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채워지지 않은 컬러들을 먼저 채워야 되겠죠.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컬러를 채우고 가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컬러를 채우고 넘기셔야 두 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J 눌러서 컨트롤 T 누른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번에는 허리젠탈이 아닌 버리칼로 버리칼을 눌러서 클릭해서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반듯하게 올리시면, 그리고 엔터. 자, 레이어에서 두 개의 레이어 두실 필요 없이 컨트롤 E 눌러서 레이어 멀지 시키시고 채우지 못한 컬러들을 마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그림과 백그라운드 컬러를 눈을 잠시 끄고 채워지지 않은 컬러가 있죠. 화이트하고 아직 그라운드 컬러 오렌지가 안 채워졌습니다. 자, 포그라운드 컬러 화이트이 선택되어지는 걸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클릭. 자, 그리고 오렌지 컬러 채우기 위해서 가서 아이드로퍼 툴을 클릭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브러쉬 툴이나 지금 선택되어 있는 버킷 툴, 컬러와 관련되어 있는 툴을 쓰시다가 내가 아이드로퍼 툴을 쓰고 싶다, 그럴 때는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아이드로퍼 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Alt 키가 계속 눌려진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아이드로퍼 툴로 바뀌었을 때 내가 원하는 컬러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Alt 키를 놓으시면 바로 쓰던 그 원래의 툴로 되돌아갑니다. 이거는 컬러와 관련되어 있는 툴들만 이렇게 Alt 키가 적용이 됩니다. Alt 키를 누르고 있었을 때 일시적으로 아이드로퍼 툴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컬러를 체크하신 후에 다시 키를 놓으면 원래의 툴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오렌지 컬러 선택을 했으니까 이번엔 그라운드 컬러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지오메트릭 패런의 원리핏 디자인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을 한번 디파인 패런을 통해서 전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가이드라인을 잠시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세미콜론 버튼을 클릭하시면 일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보여지지 않죠. 그리고 나서 메뉴바 에디트에 가셔서 중간 부분에 디파인 패런 클릭하신 후에 디파인 패런 창이 나오면 디자인 확인하시고 오케이. 키보드에서 컨트롤 Alt C를 눌러서 캔버스 창이 나오면 이번엔 인치가 아닌 한번 퍼센테이지로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윗뜻 한번 5배 500, 밑으로 하이트 500 하고 오케이 누르면 캔버스 사이즈가 이렇게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백스페이스 눌러서 방금 전에 디파인 패런한 디자인 확인하시고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디자인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지오메트릭 패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펜 툴의 기능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아이드로퍼 툴과 버킷 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셨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한 두세 번 계속 보시면서 지금 이 영상에 보이는 디자인을 충분히 그리실 수 있는 실력을 만드시고, 다음 영상에도 제가 다른 지오메트릭 패런을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까지 보시고 나서 이런 류의 디자인은
더 이상 막힘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텍스타일 디자이너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잘 담아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열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힘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와 유사한 지오메트릭 디자인 올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렌지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